제가 0.6달러 이 채널의 상단 부분 대해서 반등의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반등이 약반등으로 끝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 제가 뒤에 설명드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비트가 반등을 하면서 리플도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왔는데 채널에 대한 상단 부분에서의 반등, 그리고 어떤 이제 하락 패턴의 하락분에 대한 하락분이 다 나오면서 하락에 대한 단기적인 하락에 대한 요소가 하나 없어지면서 소멸되면서 이런 식의 반등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지금 비트를 잠깐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비트가 지금 어제 30K를 한 번 더 넘어선 움직임이 나오면서 결국에 밑에서 마감하는 그림 보여주면서 29.7에서 일봉을 마감을 시켰죠. 결국에 밑에서 또 마감을 하면서 지금 다시 좀 저항을 받고 있는데, 지금 모습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 과연 찐반등의 모습일까? 제 관점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려 보면요. 일단 제가 30K, 31.5K 굉장히 긴 행보를 거친 구간에 대한 이탈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탈이 나온 이후에 기울기가 감소가 되면서 추세에 대한 기울기, 결국에는 이탈이 나왔다. 그래서 30K에 대한 이탈이 완벽하게 나왔고, 한 번에 되돌림, 이 추세에 대한 이탈의 추세에 대한 되돌림이 한번 나오면서 동시에 30K에 대한 리테스트 과정을 거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 28.6K 부근에서 좀 이런 지지를 받으면서 이 구간을 깨는 모습이 나오지 못했죠.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이런 리테스트가 한 번 더 나왔고, 이런 되돌림이 한 번 더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어떤 이 지지를 받았던 구간, 이때도 말씀드렸죠. 30K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 결국에 고점에서 굉장히 매도 거래량 많이 나오면서 이러한 되돌림을 주면서 추세를 기울기를 약화시켰다고 말씀드리면서 결국에 30K 이탈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간에 대한 되돌림은 이 구간을 깨기 위한 반등이다, 상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죠. 되돌림이 한 번 더 나왔다. 한 번 더 나왔다는 건 되돌림에 대한 횟수가 많아질수록 이 구간을 깨려는 하락세가 더 가속화될 거다. 저항이 더 강해지면서 매도세가 많이 나올 거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제가 비트는 결국에 30K에 대한 이탈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 관점에서는 이 추세선 22K 중후반에서 23K 초중반까지는 빠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구간에서 결국에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어떠한 반등이 나와도 상쇄시키는 그림이 나올 거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 지금 이런 식의 양복이 나왔지만 오늘 아니면 내일 다시 이런 긴 음봉이 나온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그림이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에 중요 저항 구간을, 그러니까 지지 구간이었던 구간을 이탈시키면서 강력한 저항 구간으로 자리를 잡고 리테스트를 두 번 거쳤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락에 대한 부분으로 좀 보시는 게 맞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리플 다시 보시면요. 리플도 제가 0.7달러 이런 리테스트가 나왔을 때 말씀을 드렸었죠. 중요 지지 구간이었던 구간을 저항 구간으로 바꾸면서 리테스트가 나왔을 때는 결국에 이 0.7달러에서 멀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결국에 0.7달러에서 거의 15% 이상 빠지는 그림을 보여줬죠. 15% 이상 빠지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런 식의 하락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에 비트도 지금 리플이 선행했다고 좀 말씀드리고, 비트도 하락할 거다라는 게 제 관점이고요. 비트 같은 경우에는 리테스트가 한 번 더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른 리플에 대한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어떤 비트의 리테스트 과정이 거쳐졌죠. 근데 리플 도미넌스 보시면요, 제가 리플 도미넌스가 이미 하락 패턴으로 전환이 됐다 말씀드렸습니다. 리플 도미넌스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시장에 대한 지배력, 리플의 시총이 얼마나 이 코인 시장에 차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퍼센트에 대한 차트인데요. 결국에 하락 패턴으로 전환이 됐다. 하락 패턴으로 전환이 됐다는 건 이 채널에 대한 돌파 이후에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아니라 다시 빠지는 그림이 나온다면 하락세가 가속화될 확률이 높고, 결국에 이 채널에 대한 이탈 확률도 높아진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결국에 어제 반등이 나왔지만 보시면은 결국에 채널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아직
하락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석대로 흘러가고 있다. 결국에 리플 또한 찐 반등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비트 또한 제가 말씀드린 구간을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그대로 30K 밑에서 마감을 했죠. 결국에 저런 모습은 리테스트 과정, 결국에 두 번의 리테스트 과정을 거쳤다는 건 이전보다 하락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 더 가속화될 확률이 높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하락 패턴, 그러니까 저게 하락 패턴이죠. 제가 이 헤드앤숄더에 대한 넥라인 이탈이 나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탈이 나왔다는 건 힙소로 하락 힙소로 작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큰 부분이고, 차트에 대한 큰 부분이고,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았던 구간이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정석대로 움직일 확률이 높은데, 그 정석대로 확률을 높은 움직임 속에서 이러한 정확한 세 번의 저항이 나왔다는 건 그대로 흘러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흘러갈 확률이 높다 라고 보여주고요. 리플 아까 도미너스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 리플 도미너스 또한 찐반등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제 관점에서 지금 보이고 있고, 결국에는 하락할 거다라는 게 제 관점입니다. 그래서 리플 도미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채널에 대한 돌파가 나오고 다시 밑으로 들어온 그림인데, 아직 리플은 아직 위에 있는 모습이지만 결국에 저는 도미넌스가 선행을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에 이 채널 안으로 들어가면서 리플 또한 하락이 가속화되면서 채널의 하단부까지 일단 1차적으로 빠지는 그림 나올 거다. 0.37달러 480원까지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떠한 하락 패턴, 그러니까 제가 갭 메우기는 결국에 이런 추세를 이런, 그러니까 저점 지지를 받았던 구간을 깨기 위한 상승이라고 말씀드리죠. 아까 비트도 마찬가지고, 리플은 이미 갭이 이 구간을 메워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추세에 대한 갭을 메워줬다는 건 전체 큰 그림에서는 결국에 계속되는 하락세가 계속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렇다면 큰 그림에서는 하락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드렸고, 결국에는 이런 식의 하락이 계속 나오고, 지속적인 하락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상승분이 나와도 다 상쇄시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이런 어떤 하락 패턴이 나왔을 때는 이런 식의 정석대로 좀 보시는 게 맞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어떤 찐 반등이냐 되돌림이냐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상승이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근데 찐 반등도 마찬가지고 되돌림도 마찬가지고 상승의 어떤 기울기가 가파릅니다. 되돌림 같은 경우도 강하게 되돌림을 주고 크게 하락하는 경우가 많고, 찐반등 같은 경우도 상승세를 이어가려고 한다면 강하게 상승 이후에 상승세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거를 분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분간하는 기준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굉장히 지지를 받던 구간에 이탈이 나왔을 때 어떤 강하게 반등이 나왔는데 그 구간에 대한 저항이 강하게 나오면서 밑으로 어떤 중요 구간 밑에서 마감을 하는 경우, 아까 비트 30K 밑에서 그런 식의 마감을 하는 경우, 그리고 한 번 더 어떤 추세에 대한 아까 두 번의 리테스트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식으로 그 구간에서 넘어선 움직임이 아니라 그런 식의 모습이 나왔을 경우에는 되돌림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되돌림은 결국에 더 큰 하락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찐반등이랑 완전 정반대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찐반등이라고 판단을 했을 때 굉장히 고점에 물릴 수 있겠죠. 그 부분을 굉장히 좀 유의 있게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제 관점은 찐반등이 아니라 결국엔 더 큰 하락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라고 아까 이전에도 설명을 다 드렸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분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그러니까 어떤 되돌림이냐 찐반등에 대한 부분은 계속 제가 영상에서 움직임이 나올 때마다 다뤄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서 눈에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